새 윤활 스위치? 네, 제가 직접 붓으로 한 땀 한 땀 윤활제를 칠해서 만든 맛 좋은 스위치랍니다. 그래요? 어디 하나 줘보세요. 네, 여기요. 아니 누가 청축을 윤활해? 링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오, 맛있어 보이는데 어디 한번 맛 좀 봅시다. 오잉? 이거 왜 이렇게 미끌거려? 과윤활 됐잖아. 엥? 안 먹어? 어휴, 속을 뻔했네. 윤활 스위치 팔아서 키보드 사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 몸이나 녹여야겠다. 마윤활 스위치니까. 뭐가 좋다겠지? 와, 따뜻하다. 역시 과윤활은 다르네. 따뜻하니까 졸리다. 빨리 RGB 화려한 키보드 사서 신나게 두드려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가. 털썩. 스위치냐뇨. 어라? 저건 뭐지? 이봐, 일어나. 잠은 집에서 자라고. 누구세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네가 가진 윤활 스위치가 모두 엉망인 걸 보니 윤활하는 방법을 1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디 내가 좀 알려줘?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좋아, 가자, 고고. 거기나? 너도 스위치 윤활하는 방법이 궁금해? 궁금하면 가만. 안녕하세요, 로미티입니다. 오늘은 스위치 분해, 윤활, 조립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건 켈로나의 윤활 스테이션인데요. 구독자님께 선물 드리려고 내돈내산 구매했어요. 가운데 켈로나 마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크릴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먼저 보호 필름을 뜯어주세요. 이런 거 뜯을 때 은근 기분 좋지 않나요? 안녕? 역시 아크릴이 예쁘더라고요. 뭔가 투명하면서도 빛나는 아크릴 특유의 매력이랄까? 보호 필름이 있었는데도 이런 미세 찍힘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아크릴 특성상 감안할 부분이라 생각해요. 요건 윤활 스테이션 아래쪽의 다리 부분인데요. 올리고 끼우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요건 스템 스프링이 바닥에 떨어지지 말라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윤활 스테이션 완성! 무드등 켜고 이런 멋진 윤활 스테이션에서 윤활하면 기분 최고! 윤활 도구들도 함께 챙겨봤어요. 스위치 오프너, 핀셋, 붓, 풀러, 피커, 팔레트 공병까지 꼭 필요한 도구들로 구성해봤어요. 먼저 이건 스위치 오프너인데요. 두 종류의 스위치를 오픈할 수 있어요. 자석이 있어서 착 하고 붙는 게 은근 재미있는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 챙겨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볼게요. 스위치 옆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된 형태와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위치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스위치의 뚜껑을 따는 것, 즉 뚜따의 원리는 간단해요.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분리시키는 것, 다시 말해 연결된 부분을 밀어내서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핀셋으로도 뚜따할 수 있지만 오프너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뚜따할 수 있어요. 오프너를 살펴보면 왼쪽 2개, 오른쪽 2개 이렇게 총 4개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오프너가 이쪽에 이음새를 열어주는 건데 반대쪽도 총 2개의 이음새가 있으니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4개가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오프너로 스위치를 분해해 볼게요. 오프너의 튀어나온 부분 위에 스위치의 이음새 부분을 맞춰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잘 맞춰졌는지 확인해주고 오프너의 돌기 위에 스위치의 이음새가 딱 맞게 올라갔다 싶으면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상부, 하부 하우징 분리가 된답니다. 참 쉽죠?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2개인 쪽을 해볼게요. 이음새 부분이 디귿자 또는 일자 형태는 이쪽을 사용해서 열어주면 돼요. 역시 돌기 쪽과 이음새를 맞춰 올려주고 위치가 잘 맞았다면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프링이 틀 수 있으니 천천히 힘을 빼주기. 스위치 분해 성공! 오프너가 있으면 스위치 뚜따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아주 편하답니다. 뚜따는 플라스틱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으니 취향껏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위치 오프너로도 안 열리는 뚜따 난이도가 높은 스위치가 있는데요. 바로 오테뮤 스위치입니다.
이음새 부분을 살펴보면 세 개 모두 같아 보이죠? 하지만 오테뮤는 오프너로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뚜따 도구는 귀여운 나이프. 병따개처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커터칼이 조금 위험해 보여서 핀셋으로도 해보았지만 이게 가장 효율이 좋더라고요. 칼날 부분부터 밀어 넣어주고 나머지도 이음새 안쪽 틈으로 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려주면 분리가 됩니다. 제 경험상으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다칠 위험도 있고 스위치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 종류는 제가 분해해서 드릴게요. 분해가 끝나면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윤활 스테이션. 필수품은 아니지만 있으면 확실히 편한 거 인정. 이쪽에는 윤활 끝난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돼요. 선물할 거니까 다시 조심스레 분해하고 최대한 손자국 없게 닦아주기. 윤활해보고 싶으셨던 구독자님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 수련의 시간. 윤활에는 정답이 없고 취향의 부분이라 로미키는 이렇게 윤활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윤활제. CPL105로는 스프링을 윤활하고요. 205 지형으로는 스템, 하부하우징을 윤활합니다. 윤활제 종류는 크라이톡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105와 205 지형 두 개를 사거나 나는 윤활제 딱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신다면 세이그키에서 믹스된 것도 판매하니 이걸 구입하셔도 좋아요. 7:3의 비율로 믹스되었다고 해요. 저는 리니어와 텍타일, 방진 스템 윤활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 먼저 가장 쉬운 십자 형태 리니어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스위치를 분해하고 가장 먼저 공병에 스프링을 넣어줍니다. 스프링 윤활 방법은 드립, 브러쉬 두 가지가 있는데 드립 방법을 쓰실 경우 스프링부터 윤활해주세요. 105를 병에 넣을 건데요. 주의점은 너무 많이 넣지 말 것. 저는 스프링 50개 기준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요. 이제 신나게 흔들며 스프링에 윤활제를 코팅해줍니다. 그리고 키친타월 위에 스프링을 올려놓고 이렇게 겹쳐진 스프링은 핀셋을 사용해 분리시켜주세요. 그리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스프링에게 휴식을 주고 다음으로 하부하우징을 윤활하면 됩니다. 붓으로 윤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납작붓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스프링의 양 끝부분을 특히 꼼꼼히 발라주세요. 스프링 끝부분만 윤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부분은 윤활 안 하더라도 스프링은 윤활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 하부하우징 윤활. 붓의 끝부분에 윤활제를 조금 묻혀서 하부하우징의 스템, 레일이 지나가는 부분을 윤활해주고 스프링이 닿는 가운데 바닥 부분도 윤활해주세요.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으며 골고루 얇게 펴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하부하우징 윤활이 다 끝나면 휴식 중이던 스프링을 깨워서 핀셋을 이용해 하부하우징에 끼워주세요. 하부하우징 다음에 스템을 윤활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스위치 조립하는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취향 차이입니다. 이제 스템을 윤활해 볼게요. 요즘 나오는 인기 있는 스위치들은 대부분 공장 윤활이 되어 있는데 공윤 상태라면 윤활제를 모두 제거해 주세요. 십자형 리니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4개의 면을 모두 골고루 붓질해주면 돼요. 포인트는 골고루 얇게.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형 리니어는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칠해서 하우징과 결합했을 때의 마찰을 최소화해줍니다. 너무 과하게 바르면 나중에 찌걱거리는 소리가 나니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빛에 비춰보면 윤활된 부분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텍타일 스위치의 경우에는 경사각이 있는 돌기 쪽은 제외하고 윤활하는 편이에요. 텍타일의 매력은 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걸림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윤활하면 뭔가 텍타일스럽지 않다랄까? 윤활제도 리니어보다는 좀 더 소량을 사용해서 내면을 윤활해주면 됩니다. 경사각이 너무 커서 걸림을 줄이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윤활하면 되겠죠? 텍타일 윤활 완료! 마지막으로는 방진 스템입니다. 방진 스템은 먼지나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템인데요. 내구성과 안정성이 있지만 윤활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옆면 중에서 하우징 결합 시 숨겨지는 부분을 윤활해주면 됩니다. 게다가 이건 돌기에 경사각까지 있으니 이 부분을 제외해서 윤활하면 되겠죠? 이쪽도 역시 아래쪽만 윤활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사실 방진 스템은 윤활 후에 윤활제가 서서히 위쪽, 마운트로 올라오게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워블이 적어 안정적인 타건감과 타건음을 주기에 방진 스템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역시 취향 차이죠. 스템 윤활이 끝나면 스프링 위에 스템을 올려주세요.
이때 스템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하부 하우징의 금속 파츠가 보이죠? 이걸 접전부라고 해요. 스템의 하단 돌출부가 접전부를 향하게 방향을 맞춰주세요. 방향이 맞는지 위아래로 눌러보는 것도 좋아요. 스템 윤활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는 상부 하우징 뚜껑 차례. 뚜껑 쪽은 완전 취향의 영역인데 만약 하겠다 한다면 스템이 움직이며 마찰되는 부분을 아주 소량 칠해주면 돼요. 이제 상부 하우징까지 체결해 볼게요. 이 부분이 공간이 넓은 편이죠?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죠? 여기가 바로 접전부를 위한 공간이에요. 접전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잘 맞춰서 스템부터 통과시켜주고 그대로 수직으로 꾹 눌러주면 끝! 스위치가 잘 눌리는지 최종 확인하기. 스위치를 조립할 때에는 접전부를 잘 확인하시고 스프링 위에 스템을 올려주고 상부 하우징도 안쪽 공간이 넓은 쪽을 확인해서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된답니다. 헷갈리면 원래 스위치의 구조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고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한다면 윤활은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스위치 윤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족할 만한 타건감과 타건음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 마음 수양도 됩니다. 스위치 윤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든 처음이 어렵고 두려운 법이잖아요. 실패도 성공의 양분이 되는 귀중한 경험이니 두려워 마시고 스위치 윤활 꼭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윤활하는 방법 이제 알겠지? 열심히 영상을 봐줬으니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자, 나와라 선물! 윤활제는 흐르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선물에서 제외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켈로나에 이렇게 진공 포장된 윤활제가 있더라고. 게다가 초보자에게 딱 좋은 105와 205 믹스 그리고 105 구성 연습 체험용으로 딱 좋은 용량 아니야? 진공 포장, 지퍼백 포장까지 이중 포장 완료. 이건 앞에서 소개해준 윤활 도구. 이 동그란 팔레트에 윤활제 덜어서 쓰면 돼. 그리고 윤활 연습할 스위치 220개. 가장 쉬운 10자 리니어랑 범진 스템 2종류 준비했어. 흐린 봉지 윤활하고 싶으면 바로 여기에 105 드롭하면 끝. 그리고 핑크색, 파란색 하트로 구분해줬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돼. 여분 스위치 10개도 보너스! 진짜 이거 하나면 스위치 윤활 연습 완전 가능하겠지? 이렇게 예쁜 아크릴 윤활 스테이션에서 윤활 수련해보라고. 저도 오늘부터 스위치 윤활 매일 10개씩 연습할 거예요. 좋은 생각. 윤활도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늘어나지. 이제 방법도 다 알려줬으니 남은 건 뭐다? 직접 연습해보는 거. 모두 윤활